제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금리가 일단은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망가져야 되고, 이 건설사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요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요 건설사들이 망가지니까, 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가 딱이다. 이번 영상은 주택에 대한 것이고요. 주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에게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큰일 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아파트 값은 잡힐 거라고 말을 해왔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시점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미국부터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했고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더 불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벌어지면서 아파트 값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결국은 심리예요, 심리. 신문지상에서 계속 막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그 조성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또 뭔가 대책을 내놓죠. 이렇게 띄우고 뭐하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 1차. 첫 번째 신호는 뭐다? 건설사들이 막 망해 나가는 거예요. 몇 개 정도는 대형 건설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예전에 2010년도쯤에요. 그때도 한참 어려웠을 시점인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두산도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두산건설 하시면 다 아시죠? 그때는 무너졌습니다. 두산에서 그래서 팔았죠. 그런 그 건설사 말고도 뭐 신동아 파밀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탄이 됐을 때는 사지 마십시오. 언제 사느냐? 걔네들이 망가져 가면 건설사들이 망가져 가면 주위에 살아남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건설사들이 정부에게 아우성을 냅니다.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이러다가 정말 건설업계 큰일 난다. 뭐 로비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모르고 일단은 정나게 정부에다 뭐 지원 요청도 하고 뭐 몇 개 회사가 망가졌으니 그럴 명분이 충분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대책은 뭐냐? 분양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사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미분양 세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금 회전이 막 경색이 돼서 걔는 결국은 부도 처리가 돼버리고 팔리고 하는 거죠. M&A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공적 자금을 투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건설 경기를 좀 우리가 살려볼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그러면서 미분양 분양을 어떻게든 분양이 되게끔 혜택을 주는 거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조세 감면 특별법이라는 애가 있었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고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었고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시점이 약간은 바닥으로 가고 있는 신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만 찾아보셔도, 내가 자료도 올려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찾아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 제가 안정세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5% 정도, 5%에서 6% 정도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막 7%, 8%, 9% 이게 계속 되는 한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힘들다. 아파트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5%에서 6% 정도 사이를 간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때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다가가고 있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만한 콩떡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30년 이후의 얘기고 또 한번 해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앞으로 30년 이후에는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출산율이 계속 적다라고 하면 30년, 40년 후에는 제 자식들은 사지 못하겠죠. 뭐 살 필요가 없지. 남아도는 게 주택일 테니까. 지금 같은 사이클로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또 한 번 부동산이 요동칠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실 필요 전혀 없고요. 내년이다, 내후년이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금리가 일단은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망가져야 되고 이 건설사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요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요 건설사들이 망가지니까 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다. 건설사들아 너네들 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따끈따끈한 정책, 혜택을 국민들한테 주면 국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이다. 그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바닥입니다. 저한테 아파트 시장을 쭉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시는데 자, 이걸로 한번 정리가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네가 토지하고 공장 창고하는 놈인데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서초에서 부동산을 아파트 시장을 했습니다. 쭉 이 자리로 옮겼어요. 토지 시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저요? 왜 왔냐고요?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는 더 괜찮다. 아파트 시장 빙하기가 찾아올 것이다. 자, 저 그런 놈입니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부동산 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강남에서 뵌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주로 활동해서 했던 동작구 상도동에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때문에 돈을 버셨던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실 수가 있고요. 제 말 안 듣고 손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보고 계시나요? 그분이 저에게 악담을 했죠. 너 때문에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내가 이제라도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 그분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분. 저는 그분이 저에게 악담을 했지만 저는 그분이 걱정됩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남을 떠나온 제3자의 입장에서 특히나 주택시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 그 외적인 부동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는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압축, 요약, 금리 안정, 건설사 부도, 건설사 부도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 제 화면에 자료들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조세 감면이 특히 크고요.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가 바닥이다. 그리고 건설사에서도 이런 신호에 맞춰서 할인 분양이다 뭐다 막 떠들어대죠. 이때가 신호입니다. 끝!